그럼 그 중요한 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고 소비자는 전부 중요하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보험사는 반대로 얘기할 거고. 이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법에서는 그 보험회사의 거절 사유나 뭐 보험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정해져 있기는 하거든. 근데 딱 그대로만 이제 판단되면 되는데 법원에서는 또 이와 달리 판단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랑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근데 그 약관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 솔직히 난 집에 거 읽어봤거든? 한국어인데 일단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보험사랑 소비자랑 각자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얘기할 거 뻔히 보이거든, 나는? 난 나대로 이거 이러잖아요, 막 이럴 것 같은데. 그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에 가입하면 집에 뭐 보험증권? 이런 거 다 있잖아? 근데 보험회사는 막 약관을 들먹이면서 우리한테 보험금 주네, 안 주네 이러잖아. 그 약관이 그만큼 막 중요한 건가? 맞아,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 보험 증권은 나 이렇게 보험에 가입했어요라고 하는 그 표시인 것 뿐인 거고, 그 약관 규정에 따라서 보험금을 주네 마네가 결정되기 때문에 약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지. 그럼 뭐 계약서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되겠네? 맞아. 근데 그 보험 상품들도 막 특약들이 되게 많잖아. 종류가 엄청나잖아. 그 네가 지금 특약이라고 했잖아. 약관은 이제 보통 약관이랑 이제 특별 약관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일단 보통 약관은 그 보험 상품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특별 약관도 따라가게 되는 거지. 그럼 특별 약관은 아까 내가 말했던 그 특약에만 적용되는 거겠네? 맞아. 근데 내가 여기서 너한테 한번 질문을 하나 해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의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주계약으로 이제 사망보험금을 가입했고, 특별약관으로 이제 후유장애 보험금을 가입했다고 칠게. 근데 주계약은 이제 보통약관의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보통약관을 보면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돈을 안 주겠습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특별약관에서는 고의로 사고 발생한 경우 돈을 안 주겠어라는 내용이 없어. 이런 경우 만약에 피보험자가 이제 고의로 다쳐가지고 후유장애가 입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을 할까? 후유장애는 특약에서 돈을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보통약관이랑 특별약관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내용이 다르다고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특별약관이 먼저 우선하게 돼. 그리고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은 보통약관을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 보험 약관이란 게, 근데 그거 일반 소비자들이 그 약관 내용을 다 읽고 해석하고 가입하면은 내가 보험 설계사를 하지. 나중에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못 줘요? 이러면 되게 장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법에서는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는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면서 보험금 거절한다 이런 소리 못하게끔 하고 있지. 그럼 그 중요한 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고 소비자는 전부 중요하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보험사는 반대로 얘기할 거고. 이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법에서는 그 보험회사의 거절 사유나 뭐 보험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정해져 있기는 하거든. 근데 딱 그대로만 이제 판단되면 되는데 법원에서는 또 이와 달리 판단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랑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근데 그 약관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 솔직히 난 집에 거 읽어봤거든? 한국어인데 일단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보험사랑 소비자랑 각자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얘기할 거 뻔히 보이거든, 나는? 난 나대로 이거 이러잖아요, 막 이럴 것 같은데. 그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그거지. 약간 해석의 원칙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이거는 다 이렇게 뭐 봐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이제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간혹가다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때는,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한테 불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그리고 이제 요런 해석 원칙도 있는데, 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사유도 있지만 면책 사유도 있단 말이야. 이런 면책 사유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는 사유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면책 사유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에는 딱 그만큼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도 있어. 보험사가 불리한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맞아. 근데 이게 이제 뭐 한번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약관에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의료 처치중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 피보험자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내시경을 한 거야. 보통 내시경은 풀풀 맞잖아. 맞지? 근데 깨어나지 못한 거야. 그럴 수도 있냐? 그래가지고 실제 죽었어.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한테 야, 나 사망보험금, 상해 사망보험금 줘라 라고 하니 보험회사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약관에서 의료처치 면책 조항이 있고 더해서 너는 의료처치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분쟁이 발생해서 법원까지 가게 된 거지. 야, 이거는 결과가 너무 궁금하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이제 판단했냐면은, 그 의료처치라고 하는 거는, 그 일반적인 위험에 비해서 이 사람이 뭔가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위험이 높아지니까, 보통 이거를 이제 보면 이제 외과적 수술 있잖아. 그 정도에 대해서 안 주는 거라고 이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수면 내시경 자체는 수술 받는 것보다 위험성이 훨씬 더 떨어지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 내시경은 외과적 수술에 준할 정도의 위험이 올라갔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해라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입하는 이제 생명보험이나 뭐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는 고의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또 예전에 그 자동차 보험에 자손이라는 담보 있잖아. 자기 실제 사고. 그 담보에서 음주나 무면허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어.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이제 피보험자가 본인이 술을 먹었어. 그 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뭐 혼자 어디 때려박아서 죽었어. 이런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할까? 술 먹고 운전하는 거는 이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니까 보험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봐봐. 그 법에서는 일단 고의사고만 면책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근데 술 먹은 건 고의야. 그치? 맞지? 근데 그 술 먹고 운전한 것 운전까지는 고의인데 죽으려고 운전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는 아니야. 고의사고는 아니야. 어렵다, 야, 이거. 그리고 예전 약관에서는 이제 음주 무면허 사고시 안 준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약관 내용은 음주 플러스 무면허 그 다음에 고의도 안 준다고 했어. 얘네 음주랑 무면허는 중과실이잖아. 그치. 근데 법에서는 고의만 안 준다고 했어. 그럼 약관은 고의 플러스 중과실을 안 주고 법에서는 고의만 안 준다고 했으면은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약관 내용이 법에 비해서 고객한테 좋냐 나쁘냐? 안 좋네. 맞아. 그래서 이런 거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법에 비해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되면은 그 내용은 무효가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래서 법에서는 고의사고만 면책인데 약관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면책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음주는 중과실에 해당하잖아. 그치. 그럼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서 면책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지. 와, 약관이 되게 중요한 건 알겠다. 그리고 그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들이 우리한테 상품을 팔려고 약관에서는 돈 안 줘라 규정하는데 설계사는 저희 다 줍니다. 라고 막 얘기하잖아. 근데 그러고 체결한 계약은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설계사가 우리한테 뭐 안내장 같은 거 줬는데 그게 이제 회사의 직인이 이렇게 찍혀 있다 라고 하면은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안 준다고 돼 있는데 그 직인 찍힌 안내장에 돈 주겠다고 돼 있으면 보험사 무조건 줘야 돼.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있지. 이런 직인 안 찍히고 설계사가 혼자 만들어서 혹은 거짓말로 가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입증 자체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험회사가 일단 그 고객한테 보험금을 주고 설계사한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그러니까 뭐 저희가 오늘 이제 본 내용들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고 약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과거 법원 판결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이걸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도움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분명히 도움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